일단 저는 이제 그 28기 평가사고 이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 같은 경우는 40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대한감정평가법인 본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5년차 정도 이제 현업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소개 좀 먼저 드릴게요. 이제 개설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라고 좀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이제 학습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 그다음에 이제 지원, 일상과 관련한 얘기는 뭐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소통인데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공부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뭐 나눠 놓은 거는 분류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실행을 하는 단계가 있고 점검을 하는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되뇌기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공부를 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가 있겠죠. 동기라는 거는 결국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좀 수단으로 활용이 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자료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안 하시는 것들이 이제 합격 수기, 그거를 좀 분석을 좀 하셔서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합격 수기를 좀 찾아서 그걸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요거는 합격 수기 분석하는 영상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습과 관련한 이제 목표, 그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런 영상들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뤄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실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학습에 대한 원리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원리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교육 트렌드를 봤을 때, 그때 이제 뭐 뇌과학에 이제 입각을 해서 뭐 두뇌라든가 뭐 마음, 뭐 교육,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저희 시험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을 해서 공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MB라고 하는데 학습 과학과 관련해서 뭐 마인드, 브레인, 에듀케이션 뭐 이런 얘기들로 교육학이나 뭐 인지 심리학 이런 데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들, 제일 대표적으로 뭐 독서법, 책 읽는 것부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특히 이론에 있어서는 논술형 시험과 서술형 시험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복습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거고, 복습은 어떻게 하고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다룰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습에 관련한 이제 환경, 그다음에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인간관계라든가 자기에 대한 뭐 감정, 그리고 시간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공간, 장소에 대한 관리라든가 체력,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 외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 정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라서 공부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 이제 한 번씩 활용을 하시는 수단으로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점검과 관련해서는 피드백에 입각을 한 건데, 피드업, 피드백, 피드포드,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아니고 점검을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서 결국에 수정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변화, 나한테 맞는 거를 바꿔서 그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입각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상담, 그리고 이제 면담들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토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담과 관련해서는 수험생들 대상으로 일단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3년차 되시는 분인데 올해 시험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좀 복귀한 목차나 내용이나 상황들을 보고 이제 상담 촬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중에 한 번씩 상담을 좀 할 거예요. 개개인의 상황과 개개인이 직면한 공부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은 개개인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개인에 맞춰서 설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거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면담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 수기와 관련한 거겠죠.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들끼리 어떤 주제에 입각을 해서 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뭐 그런 식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논의 중인데, 요즘 평가사랑 지금 이제 올해 시험 봤던 실무랑 이론 그런 거 간평, 실무랑 이론은 좀 또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Q&A죠. 그리고 이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강의, 이런 정기 커리큘럼 외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따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은 논점들의 뭐 개념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계라든가, 아니면 뭐 문제 분석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좀 짧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뭐 학회지나 논문 이런 자료들도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의 외에 이제 멘토링, 그다음에 뭐 컨설팅,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뭐 이런 거 있는데, 비즈니스는 뭐 여러분들과는 뭐 크게 관련은 없고, 강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멘토링과 관련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은 사실 뭐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제 멘토링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학습 관련해서 좀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다룰 예정이에요. 조심해야 될 부분, 특히 시행착오. 시행착오는 제가 이제 수험인 기간이 좀 길어요. 6년 반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으신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웬만하면 제가 다 해봤어요. 다 해봤으니까 뻘짓하지 말라고 그거 제가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담하신 분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 할 거고, 이제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이론,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한 얘기들을 할 거고, 나중에 뭐 실무나 뭐 법규라든가 뭐 기타 관련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좀 활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기획하는 데만 좀 거의 한 2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게 기획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체계를 잡고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재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나온 게 이제 프라임 기본서가 있죠. 기본서 제 거 이제 페이지가 좀 많죠. 페이지가 많은데, 시중에 이제 실무 매뉴얼, 그다음에 각종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을 토대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서 좀 내용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사전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내용들을 이해를 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돼요. 핵심 요약, 물론 핵심 요약도 있어요. 핵심 요약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압축해서 자료가 나온 건데, 요걸로 이제 암기를 이제 활용을 하시는 수단인데, 중요한 거는 책이 뭐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요 과정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뭐 단권화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건데, 이 책은 이제 제가 합격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나는 최종적으로 이것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만들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합격한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이나 빠진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 사셔도 돼요. 체계와 의집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책을 냈는데, 요거는 목차랑 그다음에 의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목차랑 의만. 그래서 목차는 굉장히 제가 강조를 앞으로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목차가 곧 체계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푸셨겠지만
어떤 재료를 쓸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얘를 들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건데 굳이 사실 필요는 없다. 혹시나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의집이나 목차집을 또 만들어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들까봐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네, 2년 초시나 2년차 분들은 그런데 시간을 뺏기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 관련한 거고, 문제집은 이제 기본 문제집,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집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종합 문제, 그리고 심화 문제. 요거는 이제 한 8월 말 정도 출간 예정이에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그래서 시중에 사실 이 기본 문제와 종합 심화 문제, 요거 이론에서 이제 내신 분은 아직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셔서 요거를 이제 수단을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조절할지, 그게 핵심적인 내용들이라서 요걸 토대로 연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강의와 맞물려 가지고 현재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차 작성, 문제 분석이랑 목차 작성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과로. 거기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내일 1, 월, 화요일까지 하면 목차 작성 강의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이제 목요일까지 이게 이제 단과를 할 때 이제 활용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기에서 지금 오늘 써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충분한 것 같지만 무슨 내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 써야 될지가 지금 모르시겠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활용하라고 요거를 이제 개설을 한 거예요. 요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연기만 쭉 들으셔도 되겠지만 약간의 힘드심은 있겠죠. 그래서 연기 과정에서 보통 50%에서 70% 가량이 2달 정도 끝나면 다 나가요. 네. 왜? 아, 나는 기본이 부족하구나, 내용이 아는 게 없구나 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기본 강의를 듣거나 문제풀이를 듣거나 다른 강사님들을 찾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거는 다른 내용을 다 암기를 하고 있어도 답안 작성하고 하는 공부는 별개 공부예요. 별개예요.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해서 내가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제 기준은 그래서 2기나 3기까지는 보고 쓰셔도 돼요. 책 열어놓고 보세요. 열어놓고 보시는데, 열어놓고 봐도 문제 보고 나서 어떤 내용을 어디에 보고 쓸지를 책을 뒤져야겠죠.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미 거기서부터 시간 잡아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의 기본이 책에 있고 뼈대 있고 목차예요. 그게 먼저 잡혀져야 어떤 내용을 내가 어떻게 보고 쓸지가 먼저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스터디에서 하는 중요한 내용은 스터디에서 딱 2가지예요. 배점, 균형 있게 작성했냐, 내용을 얼마큼 늘릴 수 있고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답안 작성에서. 그 다음에 2번째가 논리, 일관성 있게 작성했냐. 이 2개만 딱 보는 거예요. 스터디에서는. 내용을 외웠고 못 외웠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 일관성은 대부분 초시나 2년차 분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냐면 이 책 저 책을 다 베끼다 보니까 앞에서는 A라고 얘기해놓고 베끼다 보니까 결론이 C로 가 있어요. 네. 그 문제에 한해서는 논리가 일관되게 나와야겠죠. 모순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중심으로 일단 스터디에서는 요거를 활용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내용을 외우고 못 외우고를 떠나서 문제 분석하고 목차 작성하는 틀 안에서 내가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공부예요. 별도. 그래서 최대한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서 요거를 제가 완성을 해놓고 연속형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요 이후부터 그러면 이게 연기 한 3주차, 3주차부터 12주차 최소 한 9번 정도는 제 수업이 없어요. 이제 쭉 없는데, 그동안 뭘 하냐,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용 복습을 하시면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연기에서 이거를 비하를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거기 있는 내용을 외워가지고 와서 시간 재고 쓰는 건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럴 거면 그냥 본인 시간 재서 하지, 그걸 뭘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해요. 그럴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그럼 스터디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거는 이제 피드백이죠, 피드백. 첨삭 얘기예요, 첨삭. 첨삭은 제가 직접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지금은 인원이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뭐 한 40명, 50명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다 혼자서 꾸려 나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첨삭을 직접 받으셔야 내가 어디 부분에서 부족하고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늘려 쓸 건지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과에서 중요한 게 이제 요 기출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론에서 물론 실무와 법규도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근데 시리법 중에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목을 꼽으라고 하면 이론이에요. 실무는 여러분들이 1회부터 9회까지 별로 잘 안 보시죠. 이론은 다 봐야 돼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기준. 이거는 결국에 공부의 방향과 직결이 된 거고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 다 채점평이에요. 지금 채점평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과 내용들 배점이라든가 뭐 채점이라든가 다 여기에 기반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론에 채점평에 보시면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은 채점평에 뭐 10점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채점평에 10점이 수험생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합격의 당락은 여기서 좌우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쓰면 6점에서 7점이다. 이런 얘기도 채점평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다 기준해서 제가 채점을 할 때도 다 여기에 입각을 해서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론 과목 같은 경우가 스터디랑 실제 시험이랑 점수의 갭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제 거를 기준으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해요. 초반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뭐 1기나 2기까지 가서 주구장창 했는데 제가 40점을 잘 안 넘겨드리거든요. 꽈락을. 계속 꽈락만 받으니까 공부에 의욕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건 그거고 채점은 객관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스터디에서도 보시면 꽈락을 넘는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복귀한 목차나 이런 것들 제가 다 받았는데 그분들은 뭐 이론에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몇몇 분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새겨 듣지 않으시는 분들 그 고집이 있는데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점수 목차나 이런 거 내용 보면은 좀 꽈락의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론이 특히 채점의 주관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 격차가 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입장이 이제 강사 입장이고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서 제 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꽈락을 넘는다. 실제 시험에서 절대 꽈락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시험에서도 보시면 이것도 몇 번 얘기 드리는데 올해 1번 문제 지식재산권 모든 강사들이 다 얘기는 했어요. 가격자료 제가 파인할 때 얘기했어요. 보고 가라고. 지식재산권, 영업권, 권리금, 가치하락분, 비상장 주식 이 5개의 가격 자료랑 조사 확인 사항 보고 가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이제 피드백도 주셨는데 보라고 했는데 법규하느라 못 봤대요. 무섭죠. 지식재산권은 누구나 다 찍었었고 2번 뭐 구리타라고 할 수 있지만 에로도 이거 2년 전에 실무에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은 보고 가라고 했어요. 제가 3번 사례 케이스는 다르지만 손해액이잖아요. 손해액을 물었고 평가 방법을 물었어요. 물어본 건 이거예요. 최응이 어떻고 시장 자료가 어떻고는 2번째 문제예요.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써야죠. 그렇죠. 케이스에서 제가 냈던 스터디 문제에서 뭐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이 기울어짐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되는 정도에 대한 방법 얘기들,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얘기를 중심으로 쓰셔야지 시장 자료가 어떻고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하냐 뭐 물론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물어본 건 이거라고요. 최유호가 미달이다, 뭐 건부감 그런 다 별로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초과토지, 잉여토지. 이거 제가 3기 6주차 때 1번으로 냈었어요. 4문제로 해가지고 이건 저만 맞췄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는 올해 시험은 제가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게 좀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론은 맞출 수 없어요, 절대. 맞출 수 없어요.
맞출 수 있는 것, 그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대처겠죠. 내가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찍고 안 찍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모르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힘을 기르는 가장 기준이 기출문제인 거예요.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는 절대 없어요. 예. 몇십 년을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박사로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출제를 하신 거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문제는 없고,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답안을 외워봐야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이거 지금 요것도 문제도 제가 예시답안은 그 어둠의 평가사에만 제일 1등을 올렸거든요. 시중에 강사들 중에서. 보면은 뭐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때 그 강사가 쓰는 거는 예시 답안이잖아요. 왜냐하면 강사들은 시간을 재고 쓰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다 보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보다 잘 쓸 수가 없죠. 그보다 잘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수석하는 거고, 예. 이거를 예시 답안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걸 아무리 달달 외운다고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 스터디나 강평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자료와 내용이 아니라 제가 연결해서 사고하는 방식과 흐름을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가져가서 그걸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이론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 종합 문제와 이제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단과에서 역시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케이스 사례형 문제예요. 사례형 문제는 사실 뭐 제가 거의 제일 많이 낸 것 같은데, 이것도 그 대처를 하기 위한 거예요.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사례형이 무조건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니까. 그래서 단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 문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8회, 기출 문제는 12회. 요거는 시험은 안 볼 거예요. 시험은 안 볼 거예요. 왜냐면 1기에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1기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3번 정도만 시험을 볼 거고, 그 전에는 과제로 드릴 거예요. 과제로. 써오면 이제 첨삭을 하는 방식으로. 종합문제 이제 5회, 이제 심화문제 5회 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 파이널. 이거는 뭐 4회에서 뭐 5회 정도? 이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기는, 아니 1기 전에 1기와 겹치게, 왜? 1기에서 기출문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 전에 2주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할 거고, 얘는 2기 전에, 얘는 3기 전에. 그래서 다 연속형이에요. 1, 월, 화, 수, 목,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 방법과 기준들을 먼저 싹 다 들어놓고, 그리고 스터디 가서 그걸 연습을 해야지. 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저는 엄청 힘들어요. 예. 매일 수업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회사 일도 있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하는 강사님도 없거니와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제일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내년 시험 이제 해가지고 뭐 성과가 괜찮으면 그대로 가겠지만, 나도 힘들고 수험생도 힘들고 하면 이제 다시 안 하겠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이에요. 상담. 상담 관련해서 상담도 상담이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감점평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공부 기간이 길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떤 현상을 겪냐면, 누구나 그렇죠. 잘하려고 하죠.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민낯을 다 드러내시는 게 좋아요. 다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네. 특히 자존감 높으시고 이제 공부 뭐 연세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내향적이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하시는데, 내년에 또 와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한문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도한 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과한 거는. 이 이론을 끝까지 파서 내가 뭐 씹어 먹겠어. 씹어 먹었는데 답안지에 아무 표현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 도구는 답안지에서 어쨌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절대 흥분을 하지 마시고 시험 공부를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일단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담. 그래서 상담이 이제 원하시는 분을 처음에 이제 받을 거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연기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강제적으로 시킬 거예요. 예, 다 하셔야 돼요. 다 해야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 뭐 두 명씩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 받을 거고, 그리고 답안 오늘 다 제출하셨죠? 그죠? 부끄럽다고 이제 또 안 내시고 그러신 분들 생겨요. 생기는데 뭐 저는 편해요. 채점 안 하니까 편한데, 이거를 제출을 안 하시면 안 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스터디를 실강으로 듣는 이유가 요게 좀 큰 편이거든요. 큰 이유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그분이 뭐 신상 명세 이런 거는 다 안 할 건데, 이거 나중에 봐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뭐 불만이다 이러면 제가 뭐 굳이 올리진 않겠지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올리진 않겠지만, 왜냐면 여러분들 수준이나 처음에 하시는 분들 수준이나 다 비슷해요. 공통적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개별 스터디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의 답안지를 볼 일이 사실 흔치 않거든요. 특히 이론은. 근데 이론은 지금이야 거기서 거기겠지만, 이론은 남의 답안지를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돼요. 개별 스터디를 꾸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또 활용을 하거든요. 남이랑 그러니까 쟤랑 나랑 답을 쓴 게 본인 눈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이 나면은 딱 열받죠. 그죠? 그럼 뭐가 다른지, 왜 점수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바꿔야 돼요. 바꾸려고 안 하면 본인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 뭐 강사가 뭐 맞고 틀리고, 이거를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연차는 분명히 1년 더 쌓여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답안에 대해서는 조금 중간중간에 오픈을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답안은 보시면 꼭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이제 시험을 기준으로 스터디에서 답안을 1기부터 이제 4기까지 꾸준하게 안 빠지고 내신 분들이 복귀한 목차나 내용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다 좋아요. 중간에 안 냈거나, 그러니까 뭐 사람이니까 뭐 1기에 뭐 한 번, 2기에 뭐 한 번 이런 거 한두 번 빠지는 거는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뭐 절반 이상을 안 내거나, 그러니까 보통 그러거든요. 연기나 1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거를 보충을 해서 다시 오겠다의 의도 취지가 뭐냐면, 강사나 또는 뭐 저한테 잘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차이가 안 나요. 3, 4개월 있다 와도 차이가 안 나요. 똑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아는 지식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답안에서 표출을 하는 것들은 차이가 안 난다. 답안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답안지로 첨삭을 받고 답안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지, 내용 암기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암기는 강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기는 본인이 외워야 이거를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꾸며내는지는 강사 입장에서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외우는 건 본인이 이제 감내할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첫 시간이라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들을 좀 많이 했는데, 한 번만 할 것 같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기 때 좀 주로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이걸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천하는 사람이 보통 합격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뭐 과외 경력도 좀 되는데, 저는 떨어졌지만 2년차로 붙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수험생 때.
그 친구들 보면 정말 하라는 대로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2년차 때 제일 조금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이론이에요.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면 이론의 답은 산으로 가요. 자꾸 물어본 거 안 물어보고 나 이것도 알아, 나 이것도 알아, 자꾸 보여줘요. 그럼 채점하는 입장에서 나 이거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2년차들이 이론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방향과 사고, 녹차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몇 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분석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문제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문제 분석의 유형,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이거를 봤을 때 크게 4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크게 첫 번째 틀이 설명하는 거냐, 논하는 거냐, 그렇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설명할 때도 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때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후루룩 했죠. 그래서 설명하고 논하는 유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여기에 다른 형태의 서술어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비교하라는 문제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비교해서 설명하거나 비교해서 논하거나 관계를 설명하거나 관계를 논하거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얘는 서술어로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일단 입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설명하라고 물어본 거랑 논하라고 물어본 거는 답안지에 이미 서술어가 달라져요. 그죠? 그 내용을 바꿀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냥 아는 내용만 갖다 바르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설명, 사전적 네이버 사전의 의미예요.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한다. 상대방이 그럼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체계와 결국에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체계와 개념으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21회 때 서동환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석에 이론 수석을 하셨었거든요. 이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론이 74점인가 뭐 이랬어요. 전체 수석. 근데 실무 법규는 거의 명가락 수준. 예. 그렇게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공부하시면 큰일 나고. 그러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체계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릴 거예요. 체계와 이제 개념인데 어떤 물건, 어떤 대상 물건이나 어떤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얘가 그 상위 개념은 뭐고 하위 개념은 뭔지를 먼저 밝혀주면 그 위치가 파악이 되겠죠. 그게 가장 첫 번째로 해주시면 돼요. 주소를 파악하자. 그래서 상위 그리고 하위 요거를 먼저 밝혀주면 이거에 대한 위치가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의의와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의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의의에서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제 키워드가 중심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개념은 의의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그거는 의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안 되죠. 물음을 파악하자. 목적어라고 했잖아요. 목적어는 뭐예요? 늘, 뭐뭐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제일 안 돼요. 이론에서. 올해 기출문제 3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읽어보시면 손해액을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물음 1번에서 물었고 물음 2번에서는 다른 방법들을 물으면서 여기에 손해액의 상한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을 목차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판단 방법이겠죠. 어떻게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물어봤는데 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방법들이죠. 여기 2개 이상 써야죠. 그죠? 뭐 앞에 시장 자료가 어떻고 여기 2개 쓰고 뭐 그래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물음 자체로만 보면 얘는 방법들을 물어봤고 얘는 평가 방법을 물어봤다고요. 그럼 여기에 2개 이상 쓰는 게 물어본 국어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겠죠. 그쵸?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론에서. 그쵸? 요거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배점. 아까 얘기했었죠? 서술어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서술어 가지고. 그래서 연기 때는 뭐 그렇게 초반에는 많이 그렇게 안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10점, 20점, 30점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배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는 그냥 들을 때 이해는 되시겠지만 막상 안 그래요. 쓰면은 무슨 말이냐, A에 대해서 설명하고 B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B를 많이 알아. B를 많이 쓴다고요. A를 적게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 기준이 대목차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접근한다. 5점, 5점 쓰고 20점에 10점, 10점 쓰고 15점, 15점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문제 분석했을 때 배점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응용을 해보면 그러면 앞에서는 A와 B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서는 C와 D에서 설명을 하래요. 그러면 10점이면 5점, 5점이죠. 근데 물어본 게 목적어가 A와 B였어요. 그죠? 얘를 동시에 물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2.5점, 얘가 2.5점. 똑같이 가야겠죠. 10점이면 얘 5점, 5점. 15점이면 7.5점, 7.5점.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 똑같이 물어봤으니까. 그쵸?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물어봤으면 얘랑 얘를 균형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구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아마 채점할 때 첨삭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똑같이 물어봤는데 왜 B에 대해서만 썼냐. 그쵸?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기본 구조다.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와 논하는 거의 차이. 설명은 서술어에 무엇이라고 생각된다, 판단된다를 쓰면 안 되죠. 설명하는 거니까. 논하는 거는 써야죠. 그죠?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예. 논하는 거 볼게요. 논하는 거, 의견이나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조리 있게 말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말하는 거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말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옳다 그르다에만 꽂혀요. 정답이다 아니다만 꽂힌다고요. 내가 논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이게 정답이야. 다른 사람들이 막 B가 정답이라고 하는데 나는 A가 정답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A로 하셔도 되고 B로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근거다, 근거. 그래서 보시면 조리 읽기는 역시 체계와 개념, 요걸 얘기하는 거고, 논리의 일관성이 논하는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A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B라는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논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 근거다, 근거. 법적 근거, 이론적 근거. 순서예요. 법적인 게 무조건 먼저예요. 네, 법적인 게 먼저다. 그래서 법적, 이론적 근거를 논하는 문제에서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법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답안지에 표현을 해요? 조문. 그래서 제가 조문은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답안에 나와야 돼요. 무조건. 감칙 제 몇 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몇 조, 몇 항인지까지 나와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장가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초시나 2년차들이 답안을 뭐부터 시작하냐면 시장가치의 의의부터 시작해요. 아까 목적어를 물어봤다고 그랬죠. 물어본 게 뭐예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을 물어봤지 시장가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처음 시작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뭔지부터 밝혀줘야 되는 거지 시장가치를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로 조문이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된다. 조문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감칙 제5조 제1항 답안지 쓰실 때 감칙 제5조 제1항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실무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론과 법규는 제 몇 조, 제 몇 항, 제 몇 호로 다 쓰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감칙. 약어죠, 약어.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올해부터 그냥 굳이 안 따지기로 했는데, 이거는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죠. 그렇죠? 약어를 쓰실 때는 원래 답안지의 표현을 사실 해줘야 돼요. 이항 감칙.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감정평가 지금은 실무기준 뭐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됐었잖아요. 그거 말고 감칙과 관련한 얘기가 나와 있으면 답안지 쓰실 때 바로 감칙 뭐 써도 감점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기준은 뭐냐면 몇몇 교수님들은 이거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법규에서는 민감해요. 네. 그리고 약어 쓰실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약어는 감정평가법이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약어는 뭐예요? 뭐 중구난방이에요. 부동산 공시법이 원래 정식 약어예요. 그 정식 약어의 근거는 뭐예요? 법제처에 나와 있어요. 법제처에. 예, 그거 보고 하셔야 돼요. 뭐 토지보상법 이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이제 쓰던 용어들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약어는 반드시 법제처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걸 안 따지는데 저는 이론이랑 법규에서 감칙이라든가 감정평가법이라든가 부동산 공시법 아니면 토지보상법, 공토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이런 문제가 만약에 문제 안에서 출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답안지 1쪽에 여기에 써놓고 시작해요.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요. 법 3개가 있다. 그럼 법 3개 써놓고 한 줄 띄고 여기서 문제 1번 40점. 전 이렇게 시작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했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답안지의 첫인상이 일단 좋아요. 네, 답안지 첫인상이. 그래서 스터디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계속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뭐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언급은 연기 때까지만 제가 할 거예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기왕이면 쓰면 좋겠다. 보수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라. 그리고 작년 제 거 스터디 문제나 답안 보면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뺐어요. 그냥 뺐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스터디에서 연습을 안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하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안 나와요. 절대. 스터디에서 이게 연습이 돼야 무의식 중에 시험장 가서 이게 나오는 거지 연습을 안 하면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실무 얘기긴 한데 답안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제 특히 실무에 있어서
공부를 처음에 하실 때는 당연히 정석대로 다 공부를 하셔야겠죠. 산식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풀이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내가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위 가라라고 하죠. 가라. 그것도 스터디에서 연습을 해봐야 실제 시험에서 써요. 예. 가라 아무리 한다고 해봐야 내가 빨리 처리하겠지. 안 돼요. 제일 대표적인 걸로 뭐 DCF 같은 거 있죠. 저는 실무 강사가 강사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거는 저는 가라의 기준들이 있었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영상 없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DCF 가라라든가 그다음에 뭐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 구하는 거 이거 다 적수 구해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예. 이거 가라로. 그리고 뭐 환원율 몇 개 있어요. 다 가르치는 건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환원율 같은 경우도. 환원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물론 이론에서 이번에 출제가 됐죠. 근데 실무에서 보시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의 원칙이 뭐예요? 시장 추출법이죠. 그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 외에 요소구성법이라든가 투자결합법, 유효 총수익에 의한 방법, 시장에서 발표되는 환원율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플러스던 뭐 패스던 뭐 실무 문제를 보실 때 그 문제 환원율 구하는 거 이만큼 나오죠. 에로드부터 뭐 DCR법까지 해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하시는데 스터디에서 만약 그런 문제가 나왔다, 시험장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이 시장 추출법이죠. 시장 추출법만 똑바로 구하세요. 똑바로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구하세요. 뭐 제일 편한 거, 제일 편한 게 보통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런 거 있죠. 그 두 개 구해놓고 그럼 나머지는 산식만 써놓고 예를 들어서 시장 추출법에 의한 방법이 0.1025가 나왔고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방법이 0.1047이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이제 금융적 투자결합법, 뭐 에로드법, DCR법 뭐 이런 게 막 다 주어졌어요. 요거 해놓고 얘는 산식은 다 그냥 써놓고 이거 사이값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26, 0.1030, 0.1040 아무 지장 없어요. 왜? 어차피 이걸로 결정하잖아요. 그죠? 원칙이잖아요. 함수성이 지지가 되면 이걸로 결정할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산술평균 또는 가중평균으로 한다고 해도 얼추 맞아요. 네. 이런 거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의 기준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론에서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무작정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그죠? 그 기준들을 스터디 할 때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일단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목차 개수죠. 목차 개수는 10점 기준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돼요. 10점 기준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5개 이상은 사실 서술에서 쓰는 게 제한이 돼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10점, 20점짜리는 뭐 쓸 수 있겠죠. 20점짜리 목차 6개 쓰겠다, 12개 쓰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점짜리 못 쓰거나 10점짜리 못 쓰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나타난 거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 다만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3개에서 4개는 본문에 해당하는 목차 개수예요. 서와 결은 빼고 지금 목차 개수를 드린 거예요. 서결은 잡으실 거니까. 다만 10점은 서는 굳이 필요 없어요. 개설 정도로만 잡으시면 되는데 결은 필요 없다. 10점은 결이 필요 없고 나머지 것들은 서와 결을 잡아야 된다. 서와 결을 잡을 때는 이따 보고. 자, 목차 구조죠. 어떤 거는 3개, 어떤 거는 4개짜리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 3개에서 4개냐? 어떤 건 3개가 편하고 어떤 건 4개가 편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3개짜리 기준으로 하는 경우 오늘 문제 1번 물음에 1번 부동산의 개념. 얘는 4개짜리가 좋아요? 3개짜리가 좋아요? 3개짜리가 좋죠? 왜? 복합 개념, 물, 법, 경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3개짜리가 이런 형태도 있겠죠. 그렇죠? 오늘 문제 물음
부동산의 현상, 의, 유형, 뭐 종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종류의 두 가지. 이건 이따 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할 수 있겠죠. 4개짜리 중에서 목차를 4개의 병렬 구조로 작성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거 4개로 잡는 게 편하겠죠. 그죠? 2개로 잡는 게 2개로 잡아서 2개 가는 게 편한 것도 있어요. 부동산 특성,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고정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위치, 가변성. 뭐 분할 합병이 있어서 하나 정도 더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저는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고 해요. 웬만하면. 이것까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배점에 따라서 그냥 하나 날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목차를 짜실 때 내용, 여러분들은 보통 문제를 보고 물음을 보고 이 내용이구나. 책에 어디 있는지 찾아요. 찾아서 목차를 이제 보죠. 목차는 순서대로 봐요. 여러분들은 찾으실 때. 그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했었죠. 서술어 기준으로 배점 먼저 나눠놓고 구조를 먼저 짜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책에서 그럼 이렇게 구조에 맞춰서 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내용 순서대로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을 쓸 건지의 판단 기준은 뭘로 하면 돼요?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기본서의 내용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차 구조를 먼저 잡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서술어와 접속사 얘기가 있어요. 자, 설명하는 거,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무엇이다, 무엇을 말한다. 이게 의죠, 의. 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기본서에 보면 어떻게 보통 설명이 되어 있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하고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답안지는 끊어 쓰는 거예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은 무조건 짧게 쓰시고 뒤에 연결은 뭘로 하냐? 이거를 접속사로 하는 거예요. 내용 보다 보면 그래서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가 의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부수적인 내용이 붙어가지고 기본서에 보면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답안지에 표현을 하실 때 반드시 끊어서 하셔야 돼요. 끊어서. 답안지 할 때, 그러니까 이론에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책과 교재도 물론 이제 그 교수님들의 책을 기반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답안을 채점을 할 때는 비문이 발생을 해요.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목적어가 뭐 3개, 4개가 들어가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짧게 끊어서 내용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그래서 답안지에 표시를 하실 때 의를 제외하고 한 문장이 웬만하면 3줄을 넘어가지 않게 쓰셔야 돼요. 3줄을 넘어가지 않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 쓰는 거 그리고 뭐 또한 그 결과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영어에서 배우실 때 접속사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거예요. 논하는 거 뭐 써야 된다고요? 뭐뭐라고 생각된다, 뭐뭐라고 판단된다 라는 서술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왜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근거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자, 배점 균형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서술어 기준으로 해서 대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적어를 기준으로 해서 중목차,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소목차. 아까 복합 개념 했었죠? 복합 개념이 물법경으로 나눠지는 거죠. 걔를 소목차로 잡으시면 끝이에요, 그냥. 그죠? 자세히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서결 작성.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적당히 쉬었다 할게요.